네, 안녕하세요. 북한교회 개척 전략 덕천팀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덕천팀에 저희 간사님과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명철 목사님, 그리고 손아민 선교사님, 모소연 선교사님, 정수홍 목사님, 박희경 권사님, 이순영 권사, 그리고 우리 팀장으로 계시는 이현식 장로님, 이렇게 7분이 덕천팀에 속해 있습니다. 첫 번째, 덕천시 개요로 덕천시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덕천시 역사는 조선 태종 13년 1413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 옛지명 덕주에 강이 흐른다 해서 그 천이 조합되어 덕천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요덕군이라 불려졌으며 조선 초기 덕주와 덕천, 그리고 조선 중기 덕천군이라 불리다가 1987년 덕천시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치 및 면적은 평안남도 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은 맹산군 및 영원군, 서쪽은 개천시, 남쪽은 북창군, 북쪽은 평안북도 구장군과 인접해 있고요. 면적은 약 691.5km제곱미터입니다. 지금의 안동시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행정구역으로는요, 22개 동과 10개 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23만 7천여 명, 2008년 기준입니다. 기온은 연평균 기온 약 7.9도씨이고 1월 평균 기온은 약 마이너스 11.4도씨이며 8월 평균 기온은 23도씨 정도입니다. 연 강수량은 1290mm 정도이며 첫 서리 시점은 10월 12일경과 마지막 서리는 4월 29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으로는 자연환경 및 지형으로 저산지대 및 중산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림면적이 시면적의 약 75% 이상 차지하였고요. 주요 산으로는 늘대기산, 용문산, 월봉산, 백탑산, 그리고 장안산, 후선유봉, 그리고 동부에는 수력발전용 저수지인 금성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토양으로는 갈색 산림토로 되어 있습니다. 동물 및 교통을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로는요, 야생동물로 곰, 사양노루, 수달, 멧돼지, 할미새가 있고요. 하천계에서는 산치, 산천어, 뱀장어, 모래무지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덕천 검은 황새는 북한 천연기념물 제5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덕천시의 체계로는요, 평덕선과 덕팔선 등이 운행되고 있고요. 북창가, 구장, 맹산, 개천 등 인근 지역으로 철도가 연결되어 있고 신안주와 함흥, 평양 영원 간의 도로가 덕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호 저수지를 통해 수상교통도 가능합니다. 주요 산업으로는 농업 및 임업이 있는데요. 덕천시는 밭농사가 중심이며 옥수수와 콩, 감자, 잡곡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특용 작물로는요, 담배와 채소, 누에치기가 있는데 이런 양잠 사업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강업 및 공업으로는 주 산업으로 탄광업으로 무연탄 채굴이 활발하고요. 북한 최대 자동차 공장으로 승리자동차 공업기업소가 있는데 여기는 북한 자동차 생산량을 절반 이상 담당하고요. 연간 3만 대 정도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덕천 경직공장에서 덕천 향나라는 겸직물이 아주 유명해서 생산하고 있고 1985년 약 2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수력발전소를 통해서 내고 있습니다. 명소 및 특산물로 명소 및 유적이 있는데요. 승리산 동굴유적, 여기에서 구석기 시대 유적과 사람 유골, 신체 일부 화석을 발견하였고요.
고일왕 및 선사시대 연구의 중요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산물 및 지역 브랜드에서 줄기가 아주 부드럽고 맛이 좋고 한랭 기후에 강한 배추가 있고요. 그리고 순경모 직물로 유명한 항라지, 견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덕천 인물로는 정진원 선생님이 독립운동가로서 일제강점기 대한독립단 덕천지단을 조직 지휘하며 항일무장투쟁에 관여한 인물이며, 김승문 선생님 역시 독립운동가로서 대한독립단 덕천지단 서기과장으로 활동하며 단원 모집과 군자금을 모집하였고, 백영묵 선생님 또한 독립운동가로서 덕천군 출신이며 독립운동 조직 자금 모금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덕천시 사회적 개요를 발표하겠습니다. 덕천시 경제로 공식 경제로는 국영공장과 기업소, 협동농장 중심이 되어 있는데, 이곳은 지방인민위원회가 지방경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공식 경제는 장마당을 통한 경제활동이 활발하고요. 국가통제와 시장 자율성이 혼재된 구조이고, 국가 생산품이 장마당에서 유통될 경우 단속과 몰수로 인해서 이 몰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덕천시는 공업 중심지로 북한 경제활동의 중요 거점 지역인데, 이곳은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가 혼재되고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덕천시 사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휴양소 등 복지시설이 있으나 실제 생활은 아주 열악합니다.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배급이 끊겨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하고요. 특히 노인과 허약한 계층이 먼저 희생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권 침해와 노동권이 박탈되어 있고 성분 기준의 차별이 아주 심각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정부 통제와 우상화로 인해 일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4년 9월에 덕천 북동쪽에 규모 2.9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그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아주 불안해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덕천시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덕천의 교육체계는 초급 중학교 기초교육과 고급 중학교 고등교육에 나눠져 있고요. 이 학생들은 학교 수업과 장사를 병행하며, 예를 들어서 수술 1kg 가격이 약 1,500원 정도인데, 이것은 그날의 판매량에 따라서 이 길의 식량이 결정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새벽부터 수술 등에 지고 팔러 다니는 모습이 자주 학생들의 모습이 목격된다고 합니다. 덕천에는 덕천공업대학 등 공장학교가 설립되어 있고요. 노동자와 관리자 대상으로 한 기술관리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의 교육은 생계난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천의 문화 알아보겠습니다. 덕천의 문화는 전통 유적을 보았을 때 조선 초기 창건된 덕천 향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교육 기능보다 교화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 및 예술 체제를 보았을 때 이들은 체제 선정과 당 정책 연장선상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국가 기념일, 혁명과 영웅 숭배 등의 문화 요소가 아주 강합니다. 덕천시의 주민들이 여가 활동을 보았을 때 주민이 참여하는 공연과 축제가 있긴 있지만 문화 콘텐츠의 다양성과 접근성은 아주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외부 정보를 보았을 때 이들은 라디오와 비공식 영상물, 그리고 무선 장비 등으로 접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덕천시 기독교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덕천시 기독교 역사에서 19세기 말 초기 선교 개척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평안도 일대에서 선교사들의 활동과
한국인 신자들의 자발적 전도학교 설립이 아주 활발했던 지역이어서 덕천에도 기독교가 뿌리 내리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1999년 덕천 남리에 덕천읍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였습니다. 1900년, 1920년대를 알아볼게요. 1909년 추동리에 추동교회가 생겼고 1917년 송정리교회와 1917년 상신리에 수족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1929년 금성리에 금성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1930년 해방 전에는 덕천시에 16개 교회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덕천교회는 근대 교육기관과 연계되어서 의성학교가 설립되었고 이것은 종교활동과 연결되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 사회운동을 결합해서 이들은 덕천 3.1 운동을 주도했으며 덕천 3.1 운동 주도하신 강우규 의사 선생님이 배출되었습니다. 해방 후 6.25 전쟁 때 기독교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개혁과 전쟁으로 교회와 재정과 조직이 아주 약화되어 있고요. 1948년 토지 개혁과 그리고 산업 국유화와 그리고 더더욱 그런 국유화로 인해서 조직과 경제력은 더더욱 약화가 되었습니다. 1950년대 덕천 내 많은 교회가 파괴되었고요. 소멸되어서 이때 교세가 박탈되어서 많이 힘든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네 번째, 덕천팀 교회 개척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개척 전략을 말씀드릴 때, 첫 번째 교회 개척은 계획을 체계화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한다는 그런 단계를 세 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관계전도,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두 번째 단계는 목장연합, 가정교회 연합,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연합교회, 가정교회 연합, 리더 양성 세미나와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1단계 교회 개척에서 관계 전도입니다. 먼저 방문 전도인데요. 방문 전도는 캠핑카로 가하호호 방문 전도를 하고요. 연락처 교환하고 감신사도 물어보고 그리고 상담과 교회 초청 그리고 그런 상담과 교회 초청으로 인해 복음을 전합니다. 다음으로 상담센터와 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전인격적인 치료사역을 중심으로 커피 바리스타 교육과 제빵, 미용 그리고 방과 후 학교 돌봄 등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또 천원 식당을 운영하면서 김밥과 국수 그리고 디저트로 단술과 수정과 아이스크림을 함께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친목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구민과 교제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초, 중, 고 장년층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탁구, 배드민턴, 축구, 족구 등 저비용 체육 활동을 진행하며 점심시간에는 주민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나누고 유대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개척 단계에서 목장과 가정교회 연합 단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목장 모임은 가정교회 순회 형식으로 총 2시간 내외로 진행됩니다. 여기에서는 찬양과 자녀를 축복하고 그리고 말씀, 기도, 한 주간을 나누고 광고와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서요. 가정교회 형태를 세워가면서 말씀 중심, 성도의 교제, 그리고 만찬,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교회를 추구합니다. 기도의 집 형태로는 정기 기도회 외에 언제든지 말씀을 정독하고 개인 기도, 상담 기도, 치유 기도, 24시간 찬양을 들려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원 형태로는 수련의 장소로 지역교회를 섬기고 개인 기도의 장을 마련하고요. 각국 선교사님을 초청하며 집회를 하고 그리고 숙식을 제공을 할 것입니다.
3단계 교회 개척 연합교회 3단계 교회 개척 연합교회 단계는요. 초대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며 이 사역의 열매로 덕천평화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덕천평화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명철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를 담당하시고 소나민 선교사님은 영적 훈련 및 양성을 담당하시고 모소연 선교사님은 찬양과 상담, 정수홍 목사님은 새 가족부를 담당, 박희경 권사님은 주일학교, 이순영 권사는 유치부 담당, 이현식 장로님은 재정과 섬김을 담당합니다. 3단계 교회 개척 덕천평화교회 개척 전략은 전도와 교회 개척, 치유회복 훈련과 연합 이렇게 4대 전략을 개척 전략으로 세웠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로 덕천 교회 개척을 위한 정기 기도회와 연구 자료를 통한 덕천 관련 기본 사항을 학습하고 덕천 출신 통일밀과 신뢰관계를 교류하며 덕천 문화를 배웁니다. 팀원별 사역 역량을 파악하고 팀 사역을 위한 의논을 논의합니다. 초기 단계로 덕천 진입을 위한 센터 NGO를 설립하며 지하교회 찾기 그리고 그곳에 있는 지도자를 찾고 협력을 합니다. 신학생을 발굴해서 장학금을 후원하며 덕천 주민 대상 신체적, 정신적, 영적 필요를 채우고 여기서 의식주와 트라우마, 재능 발견, 주체 사상에 세뇌된 영혼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3단계 교회 개척 사역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초기 진입은 개방 후 2년 북한 지역이 안정화 시기이며 교회가 들어갈 수 없으므로 먼저 NGO로 진입합니다. 가칭 덕천 직업문화회관을 운영으로 저희가 그렇게 NGO로 들어가고요. NGO 초기 사업으로 시기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고 영어 교실, 음악 교실, 카페, 교육센터, 보건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NGO 사업으로 지역민과 접점을 확보하며 문화 배우기, 상향된 복음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필요를 파악하며 신뢰를 쌓은 후 1대1 복음을 전도합니다. 평일에는요, 카페와 빵에 분식점을 오픈하면서 덕적 주민과 장애인을 고용해서 그들과의 접점을 확보해 봅니다. 사역 방향 첫 번째로 덕천의 문화를 배우고요. 복음을 상황화합니다. 두 번째 덕천의 필요를 파악하고 섬김을 실천하고 세 번째 제자 공동체를 개척할 수 있는 제자를 양육합니다. 여기서 실행 가능한 사역들은요. 고향 소식 나누고 성령 체험을 들려주고 성경 찬송가를 들려주며 중보기도 사역과 청소년 찬양 사역, 지역 특산물 또는 음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일터 제작 공동체 사역과 개인 상담, 연령별 언어 배움터, 운영 건설 기술인 교육센터 등을 운영합니다. 3단계 교회 개척 현지 지도자 양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덕천교회 지하교회 리더가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요. 두 번째로는 덕천 주민들과 꽃제비 아이들을 찾아가서 양육 후 하나님 일꾼으로 키워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처소를 마련하여 양육하고요. 네 번째로 먼저 자신이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을 찾아가 예배하고 그들을 양육합니다. 다섯 번째로 현지인들을 지도자를 양성하며 세우고 여섯 번째로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며 가장을 지도자로 세워옵니다. 3단계 교회 개척, 제자훈련과 목회자 양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훈련 사마리아 센터에서는 덕천시 여성 30대에서 60세를 대상으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성훈련 후 제자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 중 사명과 소명을 받은 자들은 신학교를 추천받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받으며 사역자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또한 목회자 양성을 위해 지하교회를 찾아서 신학생을 발굴하고요. 장학금을 후원합니다. 평신도 훈련에서 제자 훈련과 그리고 목회자 양성까지 이어지며 회심자를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거쳐 공동체를 조직하고 신학교에 추천합니다. 이 과정은 모두 기도와 물질을 후원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직업별 훈련,
지역별 훈련을 통해서 덕전의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덕천필 개별 개척 전략을 나누겠습니다. 덕천팀 개척 전략의 염영철 목사님은 스포츠와 가정교회를 통한 지역 복음화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출발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선포하며 예배와 함께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등 스포츠로 북한 주민과 함께 교제를 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재정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이고 실용적인 선교를 이루려고 합니다. 덕천팀 개별 개척 전략의 소나미 선교사님은 무엇보다 전략은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구체적 훈련 방법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무엇보다 말씀을 통한 영적 리더십 배양이 핵심이며 일상 성경 읽기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짧은 구절이라도 읽고 이해하기 쉬운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필요하면 성경 읽기 앱을 활용해서 꾸준히 말씀과 가까이 할수록 합니다. 그리고 시청각 자료 활용입니다. 성경 관련 영화나 오디오 성경을 듣고 지도나 그림을 활용해 이해를 돕고요. 요즘은 성경 앱의 인터랙티브 기능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묵상과 적용인데요. 매일 한 구절을 묵상하고 성경 읽기를 쓰며 삶에 적용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 번째, 개별 전략, 정수영 목사님의 개별 전략은 대상별 맞춤 섬김 프로그램입니다. 섬김을 통해 마음을 열고 그 안에서 사역자를 세우는 방향을 추구하는데요. 먼저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역입니다. 주체사상과 물질주의에 세뇌된 영혼들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돌보고 계시고요. 돌보기를 섬기기를 원하시고 간식을 나누며 방과 후 돌봄과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과 청년들이 따뜻함 속에서 복음을 접하고 요양보호사나 장애인 돌봄 자격을 취득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분들과 장애인 이웃을 섬기며 돕는 섬김을 이어갑니다. 또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발 마사지 그리고 부항, 레크레이션으로 섬기며 치매 예방과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을 개방형으로 운영하며 기도의 집 그리고 나눔의 집으로 세워갑니다. 이처럼 정승호 목사님은 섬김을 통해 마음을 열고 복음이 삶으로 흘러가도록 사역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 개척 전략 박희경 권사님은 따뜻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과 상담으로 마음을 엽니다.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심리 상담 및 생활소를 실시하고 문제 행동을 발견하여 수정하며 진로 상담과 학부모 상담을 병행합니다. 멘토링 스쿨과 토요 학교를 운영하여 창의 수학, 즉 소막 큐브, 7교, 멘토 미노, 보드게임 등을 하고 독서 논술, 성경 논술을 포함해 독서 논술을 하며 1인 1학기를 배우고 1인 1스포츠 등을 진행합니다. 통일후 대비해서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어린이들의 유대감을 증진하기 위해 한글 교육을 실시합니다. 남북한의 문법과 어휘 표현 차이를 반영한 교재를 개발하고요. 두음 법칙과 사이시옷 등 남북한이 다른 문법 단어를 문법 단어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덕천팀 개척 전략 이순현 권사는 덕천시 공연 예술을 통해서 어린이 선교 전략을 세웠으며 예술로 복음 심는 어린이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선교 비전으로 예술로 어린이들의 마음을 열고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핵심 목표로는 복음의 접촉점 마련을 해서 어린이 중심 관계 선교를 하며 지역교회 개척 기반으로 아이들과 가정을 복음 공동체로 이끕니다.
달력별 전략으로 1단계 접촉 및 신뢰를 형성하는 1단계와 2단계로 복음 스토리를 심고 3단계 관계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4단계 마지막으로 리더 양성 및 지속 가능성을 위해 덕천 어린이 예술 선교팀을 양성하고 또 외부 자료와 음원을 지원하려고 개척 전략을 세웠습니다. 모세현 선교사님은 북한 어린이의 세부 인문 철학교실 운영 방안으로 인문 철학으로 복음 시연을 이루고자 하는데요. 사업명은 덕천시 통일 인문 철학 교실로 복음으로 세우는 통합의 인문 정신입니다. 사업 배경으로는 독일의 통일은 단순한 제도적 통합이 아니라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신뢰와 인내를 회복해 나가는 내면의 통일 과정이었기에 이러한 독일의 경험을 참고해서 복음의 빛 아래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공동체 윤리를 다루는 인문 철학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목표는 화해와 용서, 복음 실현,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인문 교육,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책임 교육, 하나님 나라 관점의 통일 비전 확립, 공동체적 연대의 삶 훈련입니다. 핵심 기대 효과로는 복음에 기초한 인간 이해를 돕는 남북 주민 간 심리적 장벽을 완화하고 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영적 인문학적 모델을 제시하며 지역교회와 시민이 협력하는 복음적 시민철학 덕천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7번째 덕천팀 개별 개척 전략으로 이현식 장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 인프라 구축 활동으로 전도 및 교회 개척 비주 경험을 활용한 도시 개발로 복음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덕천시 건물 신축과 리모델링은 모듈러식 주택 신축으로 단기 건축이 가능하며 기존 주택은 단열과 보일러로 교체합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를 접목해 태양광과 지열을 활용하고 조명시설을 에너지 절감형으로 교체하며 건축과 장비 설치 교육을 함께 운영하며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원격 진료로 단기간을 혜택하며 온라인 문지 및 진료를 상담하고 동일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동네 약국 체인화를 하여서 그곳을 통해 간호사를 활용하며 방문 진료를 하고 전도를 병행합니다. 방문 진료 차량을 구비하여서 원격 진료로 단기간 혜택을 교회 개척에 IT 교육 및 인프라는 중고 PC 및 HHP 공급을 통해서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고요. 공공 와이파이 집중을 설치하여 교회와 학교에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IT 교육을 통해서 유튜브 교실, AI 학습과 코딩 교실을 합니다. 기기 접촉 시 복음 말씀을 노출하며 또 순례길 스마트팜 조성을 통해서 덕천 시내 선교 유적지를 발굴하며 선교지 연결길을 조성하고 복음 전파 그리고 스마트팜으로 사계절 재배를 진행하며 스마트팜 기술 교육을 하고 모종을 배포합니다. 기술 지도를 병행한 복음 나눔을 함으로써 비주 경력을 활용한 도시개발 복음의 환경 조성을 하게 됩니다. 개별 전략 말씀드렸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성읍들을 다시 중건할 것이다. 이사야 61장 4절 말씀인데 사랑하는 북한 개척학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땅과 영혼들을 새롭게 세우시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비록 쉽지 않아 보여도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강력한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덕천에 복음의 빛이 가득하고 수많은 교회가 우뚝 설 그날을 함께 소망하며 한마음으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덕천팀의 북한교회 개척 전략 발표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희 덕천팀 북한교회 개척 전략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